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위치하였던 메소포타미아는 토지가 비옥하고 관계 농업이 발달하여 농업 생산력이 높았고 개방적인 지형으로 일찍부터 교역이 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인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도시국가를 건설하여 인류 최초로 도시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수메르인의 국가에서 왕은 신의 대리인이자 전사로서 신권 정치를 펼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도시마다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세워 도시의 수호신을 섬겼고 4, 5세기보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기원하는 현세적 성격이 강한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는 천체의 운행으로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이 발달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농업에 필요한 태음력과 육십진법이 고안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제사의식이나 상거래를 위해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기록을 남겼고 이 문자는 이후 서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인의 국가는 잦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아카드인에게 정복당하였습니다. 이후 아카드인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하며 아카드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아카드 제국의 뒤를 이어 등장한 우르 왕조의 우르 남무 왕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우르 남무 법전을 편찬하였습니다. 현재 영국 대영박물관에 소장 중인 우르의 깃발을 통해 수메르 병사와 전차가 행진하는 모습을, 우르의 원통 인장이 찍힌 점토판을 통해 달의 신에게 축복을 받는 우르 남무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수메르인의 문명은 쇠퇴하고 기원전 1800년경 무렵에는 현재 이라크 지역의 아무르인에 의해 세워진 바빌로니아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함무라비 왕은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였고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는 등 왕국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으로부터 왕권의 상징인 지팡이와 반지를 받는 모습이 새겨져 있고 함무라비가 제정한 282개의 법령이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조, 남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한 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형에 처한다. 제195조,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제196조,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다. 제198조, 귀족이 평민의 눈이나 다리를 상하게 하면 은화 1미나를 바쳐야 한다. 제229조, 부실하게 지은 집이 무너져서 집주인이 죽으면 건축가를 사형에 처한다. 함무라비 법은 가족관계 및 소유관계, 직업, 채무, 이자, 담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바빌로니아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형벌은 가해자의 신분과 범죄 정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며 각 조항은 기본적으로 동해보복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바빌로니아에서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길가메시여, 당신은 생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죽음도 함께 붙여주었습니다. 생명만은 그들이 보살피도록 남겨두었지요.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십시오. 밤낮으로 춤추며 즐기십시오. 당신의 손을 잡아줄 자식을 낳고 아내를 당신 품 안에 꼭 품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또한 인간의 운명이니까요. 이처럼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 4, 5세기보다 현세의 안정과 행복을 지향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의 내세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란한 고대 문명을 꽃피운 바빌로니아 왕국은 기원전 1530년경 철제 무기와 전차를 앞세운 히타이트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일강 유역은 주기적인 범람으로 인해 땅이 비옥하여 일찍부터 여러 도시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나일강의 대규모 관계와 치수 사업을 위해서는 강력한 공동체가 필요하였는데 기원전 3000년경에 이르러 나일강의 도시 국가들을 아우르는 통일 왕국이 성립하였습니다. 이집트는 지중해, 홍해, 사하라 사막에 둘러싸인 폐쇄적인 지형 조건으로 인해 이민족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을 거치며 오랫동안 통일 국가를 유지하였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왕은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며 파라오라고 불렸습니다. 파라오는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신권 정치를 펼쳤고
왕 밑에는 제사장과 관리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며 지배층을 형성하였습니다. 피지배층인 농민은 왕에게 부역과 공납의 의무를 부담하였고 노예들과 함께 피라미드 건설과 신전 건축 등과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에 동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집트인은 태양신을 비롯한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영혼불멸과 사후세계를 믿어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으며 미라를 죽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인 사자의 서와 함께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본 재판관은 너의 마음과 깃털을 나란히 저울에 매달겠노라. 왜냐하면 마음이야말로 인간의 존재와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저울질은 죽은 사람의 의사인 아누비스가, 그 결과는 신들의 서기관인 토트가 기록하도록 하라.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울의 눈금을 속인 일이 없습니다. 사자에서는 사후세계에서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혼불멸과 사후세계를 믿는 이집트 사람들의 내세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상형 문자를 사용하여 돌이나 나일강 주변의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매년 태양과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문학이 발달하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이로 인해 태양력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측량술과 기하학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수학이 발달하여 십진법이 사용되었고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의학의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기원전 2500년 무렵 인더스강 상류의 펀자브 지방에서는 드라비다인이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 문명이 출현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등의 계획 도시를 건설하여 도시 주변에 성벽을 쌓아 망루를 만들고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급수 배수 시설과 공중 목욕탕, 광장, 곡물 창고, 성체 등의 시설을 만들고 벽돌을 사용하여 건물을 지었으며 집집마다 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왕이나 신의 절대적 권력을 상징하는 왕궁 등의 대규모 건축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목욕탕에서는 제사장이 종교의식을 거행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청동기와 채색 토기, 상형 문자, 저울, 인장 등을 사용하였고 밀과 보리를 재배하였으며 물소와 염소, 코끼리 등을 사육하였습니다. 이들이 생산한 금은 세공품, 도자기 등은 해상무역을 통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번영하던 인도 문명은 기원전 1800년경부터 인더스강의 흐름 변화, 기후 변화 등으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원전 1500년경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리아인은 인더스강 상류의 북인도로 들어와 원주민이었던 드라비다족을 정복하고 펀자브 지방에 정착하였습니다. 오늘날 인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리아인은 기원전 1000년경 동쪽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였고 철제 무기와 농기구를 바탕으로 도시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겐지스강 일대는 홍수가 잦고 습지가 많아 농경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리아인들은 철제 농기구와 관계 사업으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들은 가부장적 사회를 구성하였고 소를 신성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복지의 원주민이었던 드라비다족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폐쇄적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를 만들었습니다. 카스트제에서의 신분은 제사의식을 담당하는 승려계급의 브라만, 왕족, 귀족, 무사가 속한 크샤트리아, 평민인 농민, 상공업자가 속한 바이샤, 각종 노역에 종사하는 천민계급의 수드라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중 상위계급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는 아리아인이었고 수드라는 주로 선주민들이었습니다. 브라만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리아인들의 생활과 의식, 역사와 규율 등을 기록한 베다를 경전으로 삼고 태양, 물, 불 등 자연 현상을 신격화하는 복잡한 종교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브라만교가 성립하였으며 이는 훗날 힌두교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황허강 유역에서는 기원전 8000년에서 기원전 6000년경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황허강 일대를 비롯하여 만주 서부와 창장강 유역에도 신석기 문화가 확산되었는데, 황허강 유역에서 발견된 초기 유적인 양서우 문화에서는 채색 토기인 채도가, 후기 유적인 룽산 문화에서는 검은색 토기인 흑도가 제작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말기에 이르러 황허강 중하류의 황토지대를 중심으로 정치 조직이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기원전 2000년경에는 청동기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며 초기 국가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얼리터우 지역에서 발견된 궁전 유적과 청동기 유물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로 기록된 하 왕조의 실존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실제했다고 확인된 최초의 왕조인 상은 기원전 1600년경부터 황허강 중류에서 발생한 도시국가 연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왕조는 점을 쳐서 신의 뜻을 해석하고 이를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재정일치의 신권 정치를 펼쳤습니다. 재정일치란 왕이 정치와 제사를 주관함으로써 정치적 지도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에서는 점을 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갑골에 기록하기 위하여 갑골 문자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한자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기와 제기는 주로 청동으로 제작되었고, 농기구는 석기와 목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제사와 농경에 필요한 태음력을 사용하였으며, 왕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상은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며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지만 기원전 11세기에 주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상나라의 서쪽 웨이수이강 유역의 주는 상을 무너뜨리고 현재의 시안 지역인 호경에 수도를 정하며 화북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영토를 창장강 하류까지 확대한 주나라는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도읍과 직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일족과 공신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들을 제후로 임명하여 각자의 영토를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왕실은 친족 사이의 규범인 종법과 예법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주왕은 스스로를 천자라 부르고 하늘이 덕 있는 자를 선택하여 권력을 부여한다는 천명 사상을 바탕으로 왕조 교체를 정당화하고 덕을 통해 백성을 감화하여 다스린다는 덕치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후일 유교를 통해 중국의 기본적인 통치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나라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